제가 이제 원의 논리라고 했는데, 이 원의 논리라는 앞으로 우리 기업의 정의는 원의 논리 회사란, 또는 여기 원의 논리 매장, 여기다 본인들의 매장을 넣으면 돼요. 원의 논리 교육기관, 우리 또 원의 논리 출판사도 오셨다면 원의 논리 출판사라, 원의 논리 사진관이라, 원의 논리 커피숍, 원의 논리 약국, 뭐 다 되겠죠. 원의 논리 사원으로 구성된 매장을 말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사원들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개인들이. 그동안에는 기업을 하는 분들의 마인드는 뭐였냐면 사람은 하나의 도구였어요. 수익을 내고 그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직원은 하나의 도구였는데, 성숙한 사회에는 직원이 전부예요.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하나를 산다고 쳐요. 벽걸이 TV? 벽걸이 TV. 벽걸이 TV를 사시는데 어디 가서 사시나요? 우리 홍 사장님 말에 벽걸이 TV를 하나 사야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사세요? 이마트. 여기 좀 더 젊은 분에게, 젊은 분 찾기가 어떻게 되고, 우리 어디에서 사실까요? 서정아 대표님 어디서 사세요? 저분이 아주 노래가 젊으세요. 그죠? 내가 듣기로. 어디 가서 살까요? 아, 홈쇼핑. 혹시 인터넷으로 주문하실 거예요? 아, 여기 그 세대 아니에요? 역시. 여러분들 인터넷 주문. 요게 딱 물어보면 딱 난이거든요. 벌써 매장 찾고 이러면, 좀 이제. 어찌됐든, 만약에 우리가 매장에 가서 벽걸이 TV를 사는데, 참 가보면 많습니다. 그죠? 요즘엔 정말 많거든요. 만약에 그 회사의 로고, 예를 들어 삼성, LG, 뭐 이런 그 로고가 없다 그러면 저게 어느 회사 제품이다 구별하실 수 있나요? 구별 안 가죠? 네. 옛날에는 그 로고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기업의 브랜드가 중요하고 기업의 규모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브랜드를 지금도 매우 브랜드는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온갖 마케팅 방법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걸 뭐 선택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 로고를 가렸다 그러면 어디 건지 구별을 못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물건을 통한 차별화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해지. 기술력이 다 아직 이거를 이제 마케팅에서는 커머디티화라고 그래요. 제 상품의 커머디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이 물건을 통해서. 그럴 때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중요해집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살 거냐요. 지금은 무엇을 살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이제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살 거냐. 아까 그 기왕 책을 사면 빌리지 말아서 사겠다는 거죠. 그런 거죠. 거기에 누구하고 그런 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오프라인 매장으로 벽걸이를 사러 갔는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판매하는 직원이 다가와서 설명을 해줘요. 상당히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행복해 보여요. 그 직원의 모습이. 그리고 인간성도 엿보여요. 아주 인간 됨됨이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TV의 종류나 성능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지식이 현재 본인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문가적이고 지금 고객님에게는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천을 해주는 그 직원이 매우 행복해 보이고 됨됨이가 바로 보이고 그 제품에 대한 지식이 본인이 취급한 거기에 있는 타 제품들 다 비교해서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 직원이 추천하는 제품을 살 확률이 올라가겠죠. 전에는 그랬어도 나 이 브랜드 살래. 그랬다면 지금은 비슷비슷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제 최세호 대표님의 좋은 아침 제과점의 사장님도 오시기를 했었는데 그분도 굉장한 비중으로 책에 소개가 됐는데 그분 얘기도 그거예요. 제과점이 레시피가 공개가 되다 보니까 빵 맛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때그때 만들어서 좋은 재료 쓰면 다 맛있다는 거예요.
어디 뜨레주르가 됐던 파리바게트가 됐던 좋은 아침이 됐던 더 이상 우리 빵 맛있어요로는 접근이 어려운 거죠. 그럴 때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알릴 필요가 있죠. 요 개념은 제가 이제 이번에 처음 출간하면서 주장을 했던 건데, 우리 혹시 이런 생각 있잖아요. 고객은 왕이다. SK 특히, 그죠? 고객 만족, 심지어 고객 감동해가지고 참 직원 혹시 혹사시키지 않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생각 아직도 어떠세요? 고객이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고객을 졸래잖아요. 고객 왕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고객은 왕이다. 이건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객은 왕이 아닌가요? 예, 성숙사회 고객은 왕이 아닙니다. 이게 진리예요. 제가 주장하는. 너무나 서비스가 과잉되다 보니 어떤 고객들은 본인이 왕인 줄 착각하는 고객들도 있어요. 정말 무리한 진상 고객들도 있고 정말 얼토당토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감정 노동자들,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많죠.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고객 만족의 서비스는 뭐냐면, 예 고객님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고객 감동하세요? 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은 어떤 분은 얼마나 사랑해요 막 이러고 물어보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 고객은 만족을 못합니다. 지금 성숙사회 소비자의 의식이 매우 높게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직원이 나보다 모르고 있거나 그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벌써 고객 거기서 아무리 웃어도 고객 만족 못해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개념은요, 직원 퍼스트 고객 세컨드, 고객의 행복보다 직원의 행복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공식을, 이게 진리인데 성숙사에 이게 성립이 되려면 이 직원이 전문가여야 돼요. 직원들을 철저하게 전문가로 만들도록 직능 교육을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은 해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 SK 그 교육 저기 가끔 사례 드는데, 여기 가면 직원들이 매우 친절해요. 그리고 제가 뭘 물어보면 이제 뭐가 고장이 나서 가면 그 이상의 서비스를 해줘요. 고객이 알아서 그냥 갖다 맡기면 VIP처럼 다 해주죠. 그 다음에 기기 문제, 이게 통신사의 문제가 아니라 기기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삼성 대리점을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리점이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운 대리점 그 자리에 찾아줘요. 오늘이 메이데이 5월 1일인데 오늘도 거기 대리점 영업할까요? 그러면은 글쎄 저희 업무가 아닌데요. 이게 아니죠. 거기서 일하는 직원. 그건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검색해서 전화해서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니까 가셔도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직원이 회사의 대표가 돼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가답게 서비스 해주는 걸 원하죠. 지금은. 내가 얘기했더니 그건 저희 쪽이 아닌데요. 이제 여기 책에도 썼지만 식당에 가가지고 이태리 레스토랑에 가서 이 집 메뉴 뭘 제일 잘해요? 그랬더니 직원이 잘 몰라. 저희 뭐 다 맛있다고 그러는데요. 막 이러고 있고, 그죠? 특별히 그러면 여기 잘하는 거 좀 추천해줘봐요. 저희 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맛이에요? 저도 안 먹어봐서요. 그러면서 내 고객님 하면 그게 만족이 되냐고요. 그죠? 자기가 취급하는 예를 들어서 주문을 받는다면 그 분야에서 누구보다 전문가가 돼야 되고 멀티플레이어 일을 해내야 돼요. 본인 혼자 서비스 다 해줘야 돼요. 고객은 안 기다려요. 그런 것들이 먼저 됐을 때, 근데 고객 절대 이 직원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까 행복해 보이는 직원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객,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갔는데 이 직원이 얼굴로는 무슨 말로는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전혀 표정이 썩어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말. 그 사원이 추천해주는 게 신뢰가 갈까요? 안 그렇죠. 그죠? 그래서, 물론 기업을 하면서 이 고객이 없으면 얘기는 안 돼요. 게임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숙한 사회에는 이 직원이 우선이 돼야 돼요.
굉장히 누가 하느냐니까. 직원의 행복이 고객의 행복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크거나 같고, 이 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직원을 철저하게 전문가로 신분의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까지도 같이 지원해 나가는 그런 컨셉이, 그런 마인드가 매우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면 이제 그런 방법은 그 사장에 있어요. 원의 논리가 되기 위해서 이 공식을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건가 하는 부분들은 책에 좀 상세하게 제가 소개도 했고 그 사례도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원의 논리 매장들 또 비즈니스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우리 최세호 대표가 좋은 아침 제가 전에 사장님이 빵을 만들어서 가져오겠다 했었는데 목동점이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아직 못 오고 계시는데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보면 그죠? 어떻게 알까요? 이 직원들이 좀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면 불행해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나요? 네.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이 사진은 또 우리 사진촌에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그 같은 기수 안에서 가서 또 찍고 복장을 챙겨서 경기도 안산에 있어요. 소품 같은 걸 챙겨가지고 가서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매장에도 크게 디스플레이하고 또 뉴스레터에도 발행을 하고 블로그에도 알리고 저는 꼭 요구하거든요. 그 사진을 찍을 때 행복해 보이게 하려면 이가 7개 이상 드러나도록 찍어라. 우리 잘 아시죠? 조세현 대표님. 그 생각에서 카메라 막 들이대면서 행복한 표정 하라 그러면 이 안에서 이 빵만 만들던 친구들이 잘 못 웃어요. 최소한 이가 7개 이상 드러나야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사진을 딱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이가 7개 이상 다 보이게 미소를 만드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요거 그 스마트폰 열고요. 매일같이 셀카로 내 미소를 만드세요. 그래야 카메라 들이대도 표정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장에 거는 거예요. 근데 고객들이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정말 서로 이 직원들의 마인드의 변화가 더 컸어요. 자기들 행복한 모습도 이때 요 사진을 찍으면서 매우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혼자만 안 웃었잖아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일을 교정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웃는 모습 했더니 더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너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다가 이 표정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는 순간 너무나 행복했고 본인들이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물론 이제 이 책에는 더 원의 논리가 되기 위한 그 방법들이 좀 앞서가는 방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지금 뭐 10개, 11개 지금 매장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고 오늘도 그 매장 하나 열고 여기서 일하는 이 직원들이 마스터가 돼서 그 지역에 가서 오픈을 하면 내일처럼 또 그 지역의 원의 논리 매장을 만들어내고 그런 일을 해나가는 거죠. 좋은 아침 제과점은 우리 지금 뭐 동네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들 힘들다 뭐 그래서 뭐 이런 축제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에 경쟁자는 뚜레쥬르 파리바게트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신념을 나가는 거예요. 그 직원들하고 그 경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원의 논리죠. 여기서 일하는 사원들이 중요한 그 개념이죠. 저는 만약에 여기서 더 한 발 좀 나간다 그러면 이런 데다가 개인이 중요하니까 만약에 이름 그 다음에 고향 우리 그 박정혜 대표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 전라도 어디예요? 아니 어디예요? 전라남 목포?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 고향 목포 써있어요. 박스에 갔더니 목포래. 어떠실 것 같아요? 목포 어디냐 이거 목포 사투리 갑자기 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빵 있어야 돼요.
빵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장 사회는 빵을 맛있게 차별화했으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빵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를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포 반갑겠죠. 고객과 주고받는 대화가 우리 빵 세일합니다. 빵 얘기만 해가지고 그 관계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개인적인 정보를 주고받을 때 관계가 만들어지고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빵 가지고 어떻게 공감을 어디까지 합니까? 약국에서 맨날 환장하고 친구만 얘기해가지고 그랬어? 그죠? 자녀분이 유학간 건 어떻게 됐나요? 부터 그런 정보가 같이 교류가 됐을 때 공감이 되고 관계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성숙사의 소상공인들은 개인을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고, 지금은 대기업도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총수들이 얼굴을 안 드러냈어요. 지금은 드러냅니다. 대통령도 개인이 영업을 하죠. 개인.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개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개인을 이렇게 알리는 것들. 일단 어떤 걸 알리느냐? 행복한 모습. 여기 사진은 정말 중요해요. 사진촌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그런 모습들의 사진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찍어주세요.